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정치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영향도 미치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격이 하락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더라도 견뎌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경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갈수록 지금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자영업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외환위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금팔기 운동도 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돌 때, 100일 때 모아두었던 금을 팔아가지고 저는 잡지를 발행하는데 무료 잡지를 그 당시 발행했어요. 1987년도에 제가 창간했는데 10년 후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저는 금을 팔아가지고 무료 잡지를 발행해서 소년원, 교도소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배포했던 그런 외환위기 시절,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2달 사이에요, 20만 명 넘게 폐업했답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넘게 폐업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자영업자의 가족과 또 종업원까지 한다면 평균 4명을 잡는다 하면 8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수부진 탓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재료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순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로 부담을 느끼는 게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그리고 이제 대출금, 이자순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크나큰 타격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지금 종로구에도 1층에 임대문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층은요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종로구 하면 입지가 좋은데 사실은 종로구 동대문구는요 구시가지가 됐어요. 이제 자꾸 신도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구시가지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로구에도 임대문의가 1층에도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1월에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입니다. 작년 11월에 570만 명이니까 불과 2, 3개월 만에 2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IMF 당시에만 해도 590만 명. 그러니까 IMF 당시보다도 지금 무려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550만 명이니까 얼마나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원자재 재료비가 22.2% 가장 높습니다. 인건비 21.2%, 세 번째는 임차료,
그리고 대출 상환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 감면 순으로 부담이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말이죠. 매출액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매출액이 증가해야만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을 텐데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 순이익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순이익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소득세,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국가도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모든 부처가 정말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종시 한 음식점 사장은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식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고환율입니다. 1달러에 지금 뭐 1,450원, 60원인데 진짜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수입도 안 되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들이 말이죠. 가장 지출을 줄이는 게 뭡니까? 외식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 서비스. 그러니까 외식비를 줄이니까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창업을 하려면 그 주위에 그 업체라든가 많은 것들을 조사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냥 쉬는 것이 버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물가는 올라가지요. 금리도 올라가지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3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때 그 정부가 대출해 줬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출 만기 연장도 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했는데 이런 정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말이죠. 정부가 창업을 장려했는데 정부가 창업 장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폐업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다시 어떤 일자리를 얻어서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3D 업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편해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3D.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정부도 이런 자영업자들 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다시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정말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 중에 자영업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인데 자영업자 수를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유 있는 자금으로 개인 사업이라도 좀 해보겠다 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식당이라든가 식당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식당인데요. 이런 식당 같은 것도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거나 영업의 노하우, 또 정말 음식의 어떤 정말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쉽게 자영업을 개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경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경제라든가 문화, 사회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